그 집 비밀번호. 이게 혼자 살고 있던 여성의 집에 4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에요. 네, 시흥시 정왕동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3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40대 남성이 갑자기 침입을 한 건데요. 이 40대 남성은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이 다세대 주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마주쳐서 비명을 지르자 도망을 가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자신의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건데 이 남성은 결국 들어간 지 2분 만에 건물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갔고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니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남성과 여성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던 뭐 거예요? 비밀번호 우연히 몇 자리 눌렀는데 맞추고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전에 이 남성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전에 이사를 하는 시점 6월 말 정도로 됩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구 같은 거를 배달했던 사람인데 이 가구를 집에 좀 갖다 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한번 알려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밀번호 뭐니까 집안에 가구 좀 배치해 두라. 그때 이제 이 배달원으로 있던 이 남성이 그것을 기억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으니 뭐 기억은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실제로 저렇게 눌러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범죄가 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나 지나서 이 범행을 저지른 건데 오 교수님, 이 남성 왜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남성이 그 침입을 할 때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이유로 들어갔을까요, 우리 앵커님?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죠. 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 시점에 좀 주목을 합니다. 자, 비밀번호를 어떤 그 업무상 알게 된 그 날로부터 3일도 아니고 3주일도 아니고 3개월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3년 뒤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사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월 만에 들어간 것은 그때쯤 되면은 그 주인이 자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물가물해질 때를 갖다 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술을 먹은 남성이 알지 못하는 그 혼자 사는 여성이 있는 그 집에 비밀번호를 기억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어떤 그 성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상식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뭐 술을 먹어서 실수를 해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째서 이런 범행을 벌였는지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번호를 기억해서 들어갔다는 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 남성의 범행 수법을 보면 최근에 혼자 사는 분들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부부가 일을 해서 집이 비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좀 큰 거 가구나 이런 것들을 배달할 때 직접 와 있기 힘들면 비밀번호 알려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왔는데 지금 그때 알아놓은 비밀번호 가지고 이번에 한번 침입을 했다면 그 전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침입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발각되지 않고. 그리고 이 남성이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랬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 아니면 절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뭐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남성은 여성이 소리 지르자 나왔지만 만약에 이 사람의 목적이 절도였다면 그 전에 이런 방식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기초로 해서 다른 곳에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뒤 닷새 뒤에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성, 여성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근처에서 이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CCTV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나 뭐 관공서에서 CCTV 설치했기 때문에 CCTV 말고도 블랙박스 등등 여러 가지 영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뒤로 반대로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반대로 한 30여 명의 이 직원하고 경찰이 조회를 했고요. 닷새 만에 이 남성의 용의범을 특정을 했고요. 알고 보니까 5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는 남성임이 확인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네. 범죄는 어떤 식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자,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겁니다. 어허. 이 주거침입죄라는 것은 정말 옛날부터 형법에 있던 범죄이긴 한데 우리 옛날에 뭐 이웃 근처 살면서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있던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 저는 친구야 놀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긴 하죠. 근데 그때의 주거침입죄하고 지금의 주거침입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 범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 정도의 좀 경한 범죄입니다. 아. 다만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범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때는 다르죠.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크게 처벌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목적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순 주거 침입죄로 보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 피해자 입장에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일단은 이 신변 보호를 하면서 이 더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송 기자, 예전에 사건 반장에서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종종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난해 11월에도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40대 남성이 근처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을 했었는데요. 이때 저 범행 과정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집 문을 여는 피해자의 가족이 집 문을 여는 것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놨던 겁니다. 동영상에 비밀번호를 뭐라고 누르는지가 다 찍혀 있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몰래 비밀번호를 파악해놨다가 주차장에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성이 외출한 걸 확인하고 빈집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알아뒀던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검거가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주거 침입 강간 등으로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과가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군요. 백 변호사님, 네. 이런 피해,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물건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집안 수리를 하거나 할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바깥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다시 침입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비밀번호 안 바꾸고 예전 거 그대로 비밀번호를. 귀찮으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번호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1234입니다. 1234.000, 생각보다 0004, 1234. 1234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간혹 이런 범죄자들이 그냥 그 두 개 무작위로 눌러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상 가능한 그런 비밀번호는 다소 귀찮더라도 내가 기억을 못할까 봐 그냥 쉽게 해놨어 이러지 마시고 좀 다소 어렵게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 번거롭더라도 바꿔주시는 것이 이런 무단 침입 사례를 막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비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부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비밀번호를 알고 기억하고 또 그 문을 직접 열었던 게 범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